이어서 이재수 기자의 뉴스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박준식 기자가 이제 전해주신 내용 중에 셜록 홈즈, 한국판 셜록 홈즈가 생길 수 있다. 다양한 직업군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 주도로 40여 개의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확히 41개의 새로운 직업을 정부가 육성하고 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앞서 말씀을 드린 그 셜록 홈즈 직업 사립 탐정인데 그 국내에서 이렇게 없는 직업 혹은 그 음성적으로 행해졌던 일들이 그 제도권 안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 일명 사립 탐정이라 불리는 민간 조사원, 또 전직 지원 전문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사 등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들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네. 고용부 그 정부 당국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실 텐데요. 그걸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립탐정이라고 얘기하는 민간 조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를 마련해서 제도권 내로 흡수를 하고 관련되는 국가 내지는 민간 자격기술 제도를 보완해서 뒷받침하면 제도권 내 명실상부한 직업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자격 제도를 만들거나 인력 양성을 통해서 그런 직업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 특히 기존의 활동들이 되고 있는 직업 중에서 조금 전문화되고 세분화시키면 직업의 양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도 좀 접근해서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네. 네, 탐정은 이제 민간 조사원이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듯이 재밌습니다. 자, 합법적인 직업은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직업들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건데, 그럼 이지수 기자 이렇게 모자 쓰고 파이프 물고 이렇게 딱 탐정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앞으로 그런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제 불법적인 일들을 어떻게 그 감독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탐정이란 직업이 우리나라에만 없는 직업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 박준식 기자가 좋아하는 그 애완견, 애완견이 실종되면 그 애완견만 찾아주는 탐정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제 활성화된 직업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립탐정을 포함해서 정부가 이제 법과 제도를 좀 바꿔서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직업들이 대다수 포함이 됐는데 전직 지원 전문가, 또 산림 치유 지도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직 지원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그 헤드헌팅이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헤드헌팅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컨설팅 업체도 다른 나라에 비교를 하면 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전직 지원 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또 시장을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직업들인데 좀 더 그 직무를 세분화한 직업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IT나 연구 분야,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런 직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연구기획평가사, 연구장비 전문가, 온실가스 관리 컨설턴트, 또 문화여가사.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 새로운 직업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일들인데 좀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분들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요. 기존의 직업을 좀 더 전문화, 세분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차후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직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딱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뭔가 보완책이라든지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법과 제도, 또 기존 직업의 세분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이 두 가지인데요. 정부가 직접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또 하나가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문가, 감성인식기술, 데이터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는 그러니까 미래 유망한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인력을 끌어내겠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시장에서 쓰이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는 그러니까 민간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분들, 그런 직업들을 만드는 건데 주로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기존에도 서비스가 있지만 공공 서비스로 이 분야들을 포함을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것도 굉장히 있어 보여요, 뭔가 좀. 자,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직업들입니다. 미래 유망 분야 혹은 공공 서비스 분야가 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죠? 사실상 지난해 정부가 100여 개 신직업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 대책에는 41개가 정확히 포함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논란이 있었던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추려서 이 정도까지 온 건데, 그만큼 이제 바로 추진을 해도
무리가 없는 직업들이 명단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격이라든가 검정 또 이제 허가제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R&D 투자 같은 부분 또 공공 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그냥 바로 당장이라도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직업들 보면 우선 이제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립 참정 같은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경찰이랑 법무부가 조금 이제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에서 이분들을 관리 감독할 건가. 아주 이 정확한 부분은 이제 경찰이 지금까지 했던 분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사실상 실종 아동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지적재산권 관련된 것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민간 조사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여론을 관리 감독하면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직업들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그 40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니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또 새로운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의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네.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 새로운 또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는 얘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